2년 연속 3위를 차지했고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도 했고요. 플레이오프에서 또 2년 연속 아쉬움이 남은 신한은행 이야기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은 시작 전부터 좀 이야기가 많았고 또 시즌 중에도 군하단 감독 대행이 또 감독 대행이 됐고 또 시즌 중에 감독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예, 그런 변화들이 있고 또 군하단 감독의 일타 강사 과거 이력이 밝혀지면서 그렇죠. 예, 인터넷 짤 돌고 막. 네. 사실 군하단 감독 처음에 신한은행의 가장 큰 불안 요소가 그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국내에서 지도자, 감독 경험이 없는 지도자가 프로구단을 갑자기 이끌게 된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게 반신반의다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돌풍을 일으켰고, 그리고 군하단 감독 정말 주목들을 많이 했어요. 과연 뭐 어떤 지시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경기장에서 볼 수는 연습할 때야 다 그냥 보는 거니까 실전에서 어떻게 될까 했는데 군하단 감독의 첫 작전 타임이 정말 화제가 됐죠. 네. 대한민국 프로농구 감독 사상 주어로 시작해서 서술어로 끝나는 작전 타임을 시간 내에 끝낸 유일한 감독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정말 그러면서 일단 벤치의 안정감이 숙제가 아니겠냐 했던 팀이 처음부터 돌풍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신한은행의 스몰 라인업은 상당히 4라운드 종료 시점에 신한은행을 단독 2위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 이후에 좀 떨어지면서 16승 14패 정규리그 3위로 마치긴 했지만 정규리그에서의 활약 정말 대단했고요. 플레이오프에서는 정말 뜻하지 않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고, 뭐 사실 정면 진검승부를 했어도 우리은행이 좀 우위에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은 살짝 해보지만 그래도 플레이오프에서 신한은행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써보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신한은행, 네. 김은혜 위원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프리뷰 할 때 신한은행이 플레이오프 탈락을 하고 예측을 해가지고 네, 우선 라운드 경기 끝나면 인터뷰 할 때마다 늘 굉장히 민망했어요. 네, 1라운드에 4승 1패를 했는데 네,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올 시즌에 신한은행이 보여줬던 어떤 정말 독특한 컬러였던 것 같아요. 스몰 라인업의 움직임 자체도 그렇고 정말 작전 타임 때도 군하단 감독님이 그 선수들의 리바운드 길마저도 다 지시를 해주시고 굉장히 좀 디테일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사실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걸 다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작전 타임 작전 그리기 바쁜데 감독님은 물론 선수들이 그런 걸 다 알겠지만도 하나하나 다 짚어주시고 정말 디테일한 표현까지. 물론 저도 이제 알면서도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 내뱉지 못했지만 정말 그 디테일의 수준이 굉장히 남다르다. 이 팀이 앞으로의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팀 컬러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정말 여러 차례 있었어요. 네. 그 일타 강사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듣고 나가는 거랑 내가 대답하고 나가는 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거를 저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과연 있을까?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정말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시즌을 앞두고 사실은 이분이 어떤 보여줬던 게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그 농구 원로들이 와서 뭐 우리가 이런 거 가르쳐 줄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다고 해요. 네, 좀 그런 부분 또 잘 이겨내고 어떻게 보면 네. 확실한 어떤 새로운 컬러를 이 WKBL에 좀 도입시킨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찌됐든 네, 이렇게 신한은행이 그런 걸 그냥 작전 시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성적으로 또 말해줬고 선수의 플레이로 또 말해줬잖아요. 네네. 그걸 상대하는 팀들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박지수 선수는 어떠셨습니까? 이 신한은행 상대할 때. 저는 데뷔 이후에 가장 힘들게 느꼈던 팀인 우리은행하고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못 느꼈었는데 이번 시즌 유독히 이제 선수들이 이제 파워풀해지고 몸싸움도 거칠어지고 이제 슛도 정말 3점 슛 성공률이 제일 거의 좋은 팀 아니었나요? 우리 팀이 그렇지만 그 선수들이 다 던질 수 있고 바깥에서 플레이 많이 하고. 왜냐면 제가 우리은행이 상대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다 바깥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미스매치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신한은행한테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또 바깥에 나가야 되는구나. 물론 주영 언니랑 연희 언니도 있었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작전 안에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박지수 선수가 이 인사이드에 있을 때 위력적인데 끌고 나오면 좀 더 이 박지수의 위력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작전을 군하단 감독이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 뭐 우리은행도 사실
어느 팀이나 사실 그거를 다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네, 하는데 실행이 안 될 뿐이지. 그쵸. 좀 네. 박지수를 끌어오면 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당하는 팀은 없어요. 아. 다 알지. 네. 아는데 막상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한도 준비를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뭐 곽주영 선수를 긴급 수혈할 만큼 높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팀이고 그리고 작년이죠. 지난 시즌에 많이 성장했던 한원지 선수가 게임을 거의 못 뛰게 되면서 어려움이 많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냈고 올해 워낙 FA 선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네. FA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팀이 아닌가 해요. 그만큼 신한은행 이번에 상당히 다크호스였고 멋있는 그리고 멋진 시즌이었는데 이 선수들도 한 명 한 명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 하면 김단비인데 전 경기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김단비 선수가 잘해요. 잘하는데 무리하지 않았던 오랜만에 봤던 김단비가 무리하지 않았던 첫 시즌이 아니었나. 좀 이따 KB도 얘기를 하겠지만 신한은행에서는 김단비가 그랬던 시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가 또 김단비 선수 말고 또 예, 있었을까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신한은행 하면은 김단비거든요. 퀸 단비 시스템이에요, 거기는. 그게 맞는데 사실 KB가 올해 그런 일 많이 들었잖아요. 박지수 의존해서 박지수 활용으로 잘 흐름이 바뀌었다. 신한도 김단비 의존해서 김단비를 활용하는 쪽으로 잘 넘어왔다고 봐요.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이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김단비 선수가 리더 역할을 잘했지만 저는 유승희 선수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유승희 선수가 30경기 전 경기를 뛰면서 32분 56초, 평균 12점, 5.5 리바운드, 3.3 어시스트. 다 이제 커리어 하이거든요, 주요 지표에서. 야투율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 기록이 한 포지션에서 머물면서 세운 게 아니라 원래 2번이었던 유승희 선수가 1번부터 4번을 다 커버하면서 이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본인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4번, 1번 하라고 했을 때도 이거 뭐,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싶었는데 승희야 미안한데 다 빠져서 네가 오늘 4번 봐야 되라고 했을 때 그 구단감독한테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저 보고 나서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근데 정말 그런 역할들 너무 잘해줬고 또 이 유승희 선수가 십자인대를 2번 다친 선수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떤 부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데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유승희 선수가 이 슛도 잘 넣어줬고 네. 예, 굳은 일 어디에 갖다 놔도 제 역할을 해줬던 구나단 감독이 가장 또 고마워해야 될 선수 중에 네, 하나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이 김은혜 위원이 볼 땐 또 어떤 선수가 또 인상적이었을까요? 저 역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같아요? 사실 사람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가 봐요. 다른 생각 다 똑같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KB에 누가 인상 깊었냐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박지수 선수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다음. 다른 선수를 얘기하는 것처럼 김단비 선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 때문에 이따 KB 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저 다음부터 여기 먼저 말씀드리게 우리은행 먼저 알아가지고 우리은행. 예. 우리은행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여기도 이제 사실 김단비 선수가 조금 어떤 중심이라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저도 유승희 선수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유승희 선수가 뭐 지난 시즌에 비해 출전 시간 역시도 많아졌고 또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모두 김단비 선수 다음으로 팀 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줬어요. 정말 유승희 선수가 올 시즌에 보여줬던 건 그런 기록적인 부분 역시 물론 잘해줬지만 그 마지막에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돋보였었던 것 같아요. 늘 사실 시간에 쫓기면 김단비 선수에게 폭탄 돌리기 하다가 김단비 선수가 해결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던 신한은행이었다면 올 시즌에는 그 마지막을 또 어떤 선수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또 그것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마무리 능력까지도 더 향상이 되는 정말 시즌을 치르면서 향상이 됐다라고 보이거든요. 또 이 선수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만큼이나 인기도 네 정말 많이 좋아졌다. 또 신한은행의 인기와 함께 유승희 선수의 인기가 정말 네 하늘을 찌르는 좀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승희 선수 좋아하는 팬들이 참 많아졌어요, 진짜. 네네. 매력적인 선수 같아요. 플레이 자체가. 네. 네, 걸크러쉬를 또 자극하고 있고, 네, 굉장히 통통 튀는 좀 매력도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유승희가 원래 이렇게 예뻤냐. 네. 그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위에서. 유승희 선수가 그렇게 또 잘해 왔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는 김단비 선수의 부담도 좀 줄어들었고, 근데 유승희 선수뿐 아니라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폭탄 돌리다가 김단비만 찾았었잖아요. 네. 근데 다른 선수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해결 지으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 또 해결 지었던 모습, 네, 그런 선수들이 많았던 신한은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선수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단비 선수는 힘들었던. 아니요, 인상적이었던. 죄송합니다. 자꾸 네. 근데 인상적인 건 당연히 저도 똑같은 의견이고 똑같은 선수여가지고 네. 제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또 한 명 고르자면 최진호 언니?
아 진짜. 근데 잠시만요. 이 두 분보다 훨씬 나은데요? 바로 같으면 똑같으면 그냥 그러니까 밀고 내가 가시는데 바로 잘못했다. 바꾸잖아요. 아 근데 정말 너무 저는 유연하지가 못해요, 사람이. 의견이 다 그렇죠. 겹치는 제가 것 잘못했네 같아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면요, 뭐 이렇게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때는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왜 최진원 님을 골랐냐면 참 그 나이에 와 진짜 너무 존경스럽고 이제는 이제 선수로서 너무 존경스럽고 이렇게 몸 관리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나이 이게 정말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다른 선수라고 비교해서도 아무 그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그렇게 언니가 이제 몸도 사리지 않고 굳은 일 이런 것도 언니가 먼저 하고 하다 보니까 신한이 더 잘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생각해서 아 정말 저희끼리도 항상 얘기했어요. 최진환이 도대체 언제까지 언제까지 저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진짜 너무 궁금하고 너무 그냥 존경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인상도 깊었지만 그냥 선수로서 어떻게 저렇게 몸 관리를 잘할까. 저는 몸 관리가 조금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니를 좀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존경의 의미. 근데 저도 처음에는 승희 언니 생각했죠. 승희 언니가 네. 어쨌든 뭐 발목이나 손가락 이런 짜잘구리한 좀 가벼운 부상이 아니라 사실 정말 힘든 부상이잖아요. 십자인대라는 부상은 너무 힘든 부상인데 그걸 다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한채진 선수 잠시 빼먹을 뻔했어요. 진짜 한채진 선수가 그 팀에서 하는 역할이 대단하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팀 선수도 그 선수 보고 존경의 눈빛으로 보는데 그 팀 안에서는 더 그러지 않을까. 한채진 선수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한채진 선수는 사실 뭐 공격에는 김단비 선수가 중심이 된다면 수비에서는 한채진 선수가 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군하단 감독은 한채진 선수를 빼면 수비에 어떤 이런 로테이션에 좀 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못 뺐다고 해요. 또 그런 부분들이 한채진 선수의 중요성을 더 구단 입장에서는 보는 팬들의 입장은 공격을 보지만 네. 어떤 팀이 보는 입장은 수비를 더 중심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채진 선수가 올 시즌에 신한은행에서 어떤 확실한 수비에서의 중심 역할이 좀 되지 않았나. 또 이 선수가 뭐 어떤 수술의 이력도 없어요. 정말 뭐 아주 크게 부상을 당했던 거는 예전에 금호생명 시절에 손등, 뭐 손가락 그 정도 부상, 네 금이 갔던 그런 부상 외에는 특별한 수술의 이력도 없고 좀 그런 부분들이 이 선수의 어떤 건강 상태, 네 몸 관리, 네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선수들 보면 그렇게 수술 이력이 없다는 건 몸 관리 잘해서도 있지만 네. 참 운도 좋았다. 네네네. 네, 그런 얘기를 해보고 몸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볼 수도 있고 네. 네. 전성기 때보다 웨이트 양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오히려. 저 언니 최고. 최고. 정말 사실 아까 박지 선수가 잠깐 얘기하다가 은혜 언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말이 언니지 이거거든요. 그럼요. 네. 네, 솔직히 이거 예의예요. 근데 한채진 선수는 네. 진짜 언니예요, 여기가. 아 그렇죠. 네, 진짜 근데 언니죠. 뭐 김정은부터 해가지고 몇 명 있어요. 정말 진짜 언니급. 네. 아. 네. 근데 그 정도 차인데도 선수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몸 관리와 이런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 선수가 뭔가 더 화려한 족적을 남기지 못한다고 해도 WKBL 역사에 그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수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지수 선수가 순발력이 더 좋습니다. 그런 것까지 짚어내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예. 저는 그냥 박지수 선수도 이제 한채진 선수처럼 그렇게 좀 선수 생활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긴 합니다. 오랫동안. 네. 왜? 한국 농구계가 그렇게 원할 거예요. 아유, 네. 그러면 아무도 깨지 못하는 기록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기록으로 꼬셔야죠 지금. 예. 그렇죠. 보셔야죠. 네. 네. 자 이제 다음 팀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